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MC대의 이항렬입니다. 굿모닝 미주미 8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월요일날 굿모닝 미주미는 일요일날 밤에 사전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이브 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간단히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여기저기 진짜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고 미국 시장 이제 또 큰일 났다, 크게 떨어질 거다 경고의 목소리 많았죠. 왜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주가가 그날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3대에서 모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한마디로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기존의 입장에 모든 것이 재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대에서 모두 반대한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제롬 파월의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월가에 내놓은 대표적인 언론, 결국은 뿌리는 같은데요. 베런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시각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런스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9월 금리의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요. 페드워치 툴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작년 미팅 당시에 매파적 입장을 이번에도 고시했지만 약간 좀 둔화됐다. 매파는 매파지만 약간 좀 긴장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의 좀 유의하는 정도, 조심하는 정도, 코셔스한 정도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확실한 미래는 지속된다는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하늘의 구름 사이에 별을 찾아서 내비게이션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다중의 의미가 있겠지만 불확실하다, uncertainty다라고 베런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만 잔뜩 남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loud of uncertainty over rate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큰 변동 없었고요. 결론을 보면 조금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정도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알리안스의 소위 Chief Economic Advisor.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수석 경제 전문위원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LL이야 내노란 사람이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복사 붙이겠다는 얘기죠. 제롬 파월 의장이. 그리고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똑같이 했다. 그리고 구름 낀 하늘갈 변, 알스타라는 스타, 여러 가지 알스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2%라는 것이 결국 왜 2%냐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성장이 지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여하튼 이번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확실한 얘기 없었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얘기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소위 글로벌 체어죠. 글로벌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월의 톤이 뭔가 약간 유의하는 정도, 코셔스하다. 호기시하기보다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약간은 둔화했다는 그런 이미 이 인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0.0036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고요. 네, 다음 이제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11월의 금리 인상 이랬는데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80.5, 그러니까 81.0에서 80.5, 0.5%포인트 전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똑같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11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올라갔어요. 42.2%에서 48.3%.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11월에 한 번 정도 금리 더 인상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금리보다는 저는 결국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다 그러면 달러라고 보고 있어요. 이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번에는 2분기의 실적이 나름 선방했고 소위 마진율이 큰 기업들, 빅테크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마진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지금 빅10, 빅5, 빅10 마진율이 좋아졌는데요. 그거는 어찌됐건 이런 거죠. 추세적으로 지금 3, 4, 5, 6 하면서 달러가 내려가면서 마진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7, 8월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래서 마진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지금 3분기 전년 대비 비슷한 증가율 플러스 1 내지 똔똔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는 지금 마진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걱정거리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달러가 강세가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예, 그럼 분명히 지금 시장의 반등을 막는 그런 요인임에 틀림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과 유가는 넘어가겠고요. 특징주 몇 가지 보겠는데요. 어펌입니다. 어펌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완전히 갑자기 큰 폭에 살아났는데요. 딱 이런 거죠. 28%나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날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건 분기별 실적인데요. 2분기 실적 이게 이제 전 분기가 되겠고요. 전년 그 전망이었고 이게 액츄얼인데요. 두 분기 모두 아직 적자 회사지만 상당히 좀 적게 나면서 나름은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대했고 또 회사 측에서 CF나 CEO가 모두 좀 BNPL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돈이 좀 자꾸 줄어들던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우리 보면 할부를 하는 거죠. 할부. 다만 신용시장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다만 못 갚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네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학자금 대출문의 원리금 상한이 이제 9월 말 10월부터 시작될 텐데 이 상한제가 대해서 지나친 우려가 있는데 이들은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합니다. 분명히 해도인데 머리는 아픈 거지만 악재는 악재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그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어떤 이런 건 불가하고 경계감 얘기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월가 의견은 아직까지는 중립적 시각이 다수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 웨드버시가 중립 매도 의견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올린 정도. 약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많이 반등했고요. 다음 헤즈브로입니다. 헤즈브로는 예를 들어서 완구류 회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잘 못 생각하는 게 있었나 한 생각이 부쩍 들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헤즈브로는 수많은 소위 인형들, 수많은 장난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마블 시리즈의 그런 인형 같은 완구류 이런 걸 파는 게 있겠고요.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고 이제 보면 차력놀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플레이도 이런 거 해서 이건 이제 어린애들 있는 집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애들 어렸을 때 이런 거 썼던 기억이 났는데 이런 모노폴리 얘기해갖고 제가 모노폴리는 다 아는데 도대체 모노폴리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나 회사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월가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최근에 많이 좀 올리고 있어요. 스테펠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터픽 리스트에 올라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의견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79에서 94달러 올렸고 85에서 95달러 올랐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 게임 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쓴 글은 없는데요. 미국에서요. 모노폴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모노폴리 고라는 것이 이제 모바일에서 나왔는데 모바일 게임인데요. 물론 여기서 근데 들어가서 처음에 물을 받을 거 안에 인앱 결제하는 것들이 꽤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모노폴리 머니들 사고 뭐 팔고 하는 게 있는데 모노폴리 고라고 하는데요. 것이 미국의 IOC의 최고의 매출 게임이라고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다 갖고 자기만의 뭐 집을 짓고 뭐 하는 건데 전 게임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모노폴리 고가 엄청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물론 흑자 회사인데 이번에 최근 3분기에 분기 적자를 냈거든요. 이번에도 적자인데요. 이 금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된다는 거죠. 3분기 이후에 이번에 흑자 전환. 그래서 연간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간이 흑자 전환 안 되더라도 내년은 흑자 전환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모노폴리 이런 거 게임 아시고 해수부로 좀 자제분 있고 이런 거 좀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스타디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시장에서 월가 시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지난 주말에도 부산에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분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뭐 당일날은 거의 약간 보합 그리고 금일날 조금 2% 떨어지면서 여하튼 시장의 기대와 달리 크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건 끌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끌고 가지 못한 거죠 지금이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약간 재미없고 나머지 떨어졌고 물론 금요일날 반대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발 랠리 특히 이제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 이후에 크게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한풀 꺾였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꺾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 마찬가지. 다른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약간 부정적인 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윌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탐리는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탐리는 지난 7월 말부터 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어거스트 이즈 스티키, 트리키죠, 트리키. 8월은 약간 머리 아프다. 8월은 헷갈린다 얘기하고 있고요. 전통적 8월 재미없었다. 8월 변동성이 커졌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8월의 어려움, 8월의 좀 부진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그러들었다. 수그러든 수 있다. 그러면서 1, 2주일 내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 근본에는 이익입니다. 이익. 저희 이 그래프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이분은 내년에 월가의 컨센서스가 248달러에 나오는데 250은 기본이고 260, 270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탐리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누구의 맞고 틀리고는 아니지만 이분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탐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에너지,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그러면서 결국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빅테크 여전히 사야 된다. 그래서 빅테크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에너지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이런 베어 마켓에서 불마켓에서 들어갈 때 초기 1, 2년 초반에는 항상 경기 민감주가 한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탑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런 성장주가 IT 다 좋지만 결국은 뱅가드 자산운용은 지금은 밸류 주식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금요일, 토요일날, 주말날부터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전 이 기사는 맡겨뒀지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림도 한번 보시고 한번 풀로 한번 번역기를 돌려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밸류 가치주가 무조건 된다. 지금 엄청 가치주만 사야 된다. 성장주 다 팔고 가치주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주가 워낙 없는 분은 가치주를 좀 담으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가치주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이건데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PBR의 비교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PBR의 상대적 가치, 상대적 차이인데요. 결국은 제일 비쌀 때,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인데요. 지금 상당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 너무 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래서 밸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려요. 밸류 주식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사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종목주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가치주란 말도 싫은데 가치 종목을 선택하자면 무슨 존슨앤존슨이 있고 뭐 이렇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딱 가장 편한 거가 VTV라는 세계 최대 가치주 ETF가 그냥 원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VTB도 있고 SP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치주에 관련된 거로 하여튼 뭐가 됐건 간에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디비던드와 바이백을 같이 붙인 DIVB도 있고 다 있어요. 뭐 퀄러티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원픽은 VTB입니다. 가장 큰 가치주 ETF인데요. 저는 이런 걸 좀 한 주, 두 주 조금 모아 가시면 여러분들 성장주 만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벅스 SOA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거 JP 모건, 존슨앤존슨, 엑소모빌 다 들어있는데 프록터 앤 갬블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중에서 내가 주식 딱 한 주 사고 싶다 할 때 손이 잘 안 갑니다. 물론 여기서 벅스 SOA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으로 한 주 갖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이런 것 나머지들은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성장주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가치주 같은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4분 40초 정도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18,000명 돌파 기념 18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까먹을 뻔했네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 볼 만한 주식으로 좀 공부해 볼 만한 주식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소강 상태 보일 수 있다는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새로운 주식 하실 때
뭔가 바로 투자하면서 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시장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한번 종목들은 한 7, 8개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번 주에 딱 투자하시면서 주식 사면 배당을 조만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인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배당 낙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월 30일 날 배당 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미국 시간으로 8월 29일이죠. 미국 시간 8월 29일까지 여러분들 사시면 되겠습니다. 8월 2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8월 31일 새벽이 되겠고요. 다음 8월 31일 날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 다 모든 날짜로 8월 31일 목요일이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미국 시간은 8월 30일까지 사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8월 31일 새벽이라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월 1일 날 배당 낙이 있는 것이 나이키니까요. 그 전날까지 해서 미국 나라 8월 31일까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보면 당연히 8월 31일이니까요. 9월 1일 새벽까지 여러분들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배당 낙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좀 그 추세도 좀 살아있거나 여러분 공부해 볼 만한 것들을 보시면 최근에 요즘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린 것들이 CBO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돈 버는 회사 여러분 빅스 지수라는 옵션을 고려하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CBOE. 다음 팩트셋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팩트셋 있죠. 자산 관리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평가하고 이런 회사요. 팩트셋이 되겠고요. 다음은 펩시코입니다. 펩시코 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있는 건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로키드 마틴. 언제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세상적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진짜 좋은 회사인데 전전 주자 2주 전에 워런 버핏의 벅시에스가 나머지 주식 갖고 있는 다 팔아갖고 약간 음봉이 났었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맥켓입니다. 맥켓은 의약품 도소매 쪽이죠. 그런 맥켓이 되겠고 진짜 좋은 회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몰슨 쿠어스입니다. 몰슨 쿠어스 2.61%의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기업까지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번 주에 바로 사면 배당도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주식 몇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신규 투자 아니면 추가 매수해 볼 주식을 여러분들 스타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저희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18,000 돌파 이벤트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라이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카페 회원이 드디어 1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1탄,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탄 먼저 발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말은 좀 거시기 하죠. 18개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카페 18,000명 돌파에 18, 프리미엄 첫 달 6,200원인데요. 그거를 확 깎아서 1,800원에 18, 그리고 선착순 180명 18, 이렇게 해서 18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디 있나요? 여기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여기다 내용 다 써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입니다. 미주에 들어가면 여기에 프리미엄 컨텐츠 있는데 여기 미주미 컨텐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프리미엄 컨텐츠 첫 달 1,800원 이용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6,200원인데 첫 달은 1,800원에 여러분들 모든 정말 프리미엄 컨텐츠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말 정도에 2탄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또 한번 또 만족스러운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진행될 굿모닝 위주면은 라이브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